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오늘 주식 시황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황의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아무래도 지금 중국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에너지 대란, 유가도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오늘 원자료,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한 그 관심이 증가한, 그래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한전산업, 에너토크, 일진파워, 고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주목할 만한 뉴스로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의 핵심 계획이 하여튼 저탄소 항공기,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이죠. 그 다음에 수소 생산 기가 팩토리 2개 등 2030년까지 4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으게 됐죠. 여기다가 일본도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제 원전을 전반적으로 많이 줄이다 보니까 6%까지 가동 비율이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그 에너지, 특히 이제 탄소 제로로 그린 청정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원전 발전은 필수다 이런 방침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재가동이 6%대로 떨어져 있는 원전 비중을 22%까지 늘리겠다. 그러면서 정답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원전은 필수라는 이런 걸로 회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도 그 정부에서 그 원전 가동을 좀 중단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 원자력에 관한 그 다시 재가동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야권 후보들의 발언권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선 정책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시황을 전해 했었는데요. 오늘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원전주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두산중공업하고 몇몇 종목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단순한 그 일시적인 이런 뉴스화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이 종목들의 그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비교적 장기간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그 차트상에 그동안 원전주들이 어떠한 조정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으로 그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급과 관련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그 원전 관련주에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전 관련주의 대표 핵심주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두산중공업이죠. 지난번 원전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형 SMR에 대한 관심 이걸로시 대두될 때 주가가 10,000원대에서부터 무려 32,000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그 대선 관련하면서도 이 원전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장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되는, 모처럼 만에 거래량도 2천만 주 정도가 거래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간 조정을 거쳤다고 하는 점, 그리고 해외 유럽이라든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거하고, 아무래도 이제 대선도 민주당 후보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유력한 4명의 후보들로 압축이 되면서 이제 3주일 후면 새로운 후보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원전에 대한 것은 야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 그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했어요. 시간에서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가,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늘처럼 프랑스라든가 일본 이런 등 국제적인 그 여론이 환기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대형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주식수가 5억 주가 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무차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2천만 주 거래되는 와중에도 공매도 수량이 100만 주에 육박을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누적 공매도가 2,400만 주에 이르다 보니까 공매도의 매물에 눌려가지고 주가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는 앞으로 그 두산중공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상승 탄력은 대형주기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힘만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오늘 그 상승분에 약간 좀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이 훨씬 강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매물 부담이 조금 가벼운 한전산업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다소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전산업도 18,000원 정도까지 상승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몇 번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권 저점이 조금 그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핵심주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장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공매도라든가 이런 매물 부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한전산업 같은 중저가 주로들의 관심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330만 주에 이르는 거래량이 수반이 됐고, 외국인도 15만 주, 기관도 3만 주 정도. 개인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매도에 치중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기관의 매물을 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들이 또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일진 파워 같은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는 비슷한 흐름이죠. 오히려 일진 파워의 탄력이 훨씬 돋보이는 15,000원까지도 그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폭이 큰데요.
다소 오늘 14%까지 상승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단기적인 상승 부담은 조금 따르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일진 파워에 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보성 파워텍의 탄력이 지금 고점에서 보성 파워텍이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낙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 개인들의 관심은 보성 파워텍으로 모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무엇보다도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도 그동안 낙폭 과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비중이 높은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특이한 거는 에너토크라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크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의 자동 개폐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자동 개폐 장치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 사명은 모건 코리아를 그러니까 사명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역시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난번에 그 두산중공업이 최고가를 갈 때 역시 19,000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비교적 그 중소형주 치고는 조정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7,100원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그동안 낙폭을 한 번에 일거에 만회하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낙폭도 크고 또 중소형주라고 하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탄력이 좋은 이런 측면으로 보면 에너테크에 대한 관심 한번 더 그 주도주로서 부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져요. 오늘 그 아무래도 이제 이 대형주들은 그 공매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그 매물 표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종목이 그동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있다가 오늘 350만 주 거래가 되면서 개인의 주도로 끌어올린 그런 모습들이 강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들도 오늘 30%까지 주가가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래량 비중이 오늘 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거래가 되면서 기존의 중간 그 매물지대였던 10,000원 선 두 번의 이 고점을 오늘 지금 종가 무려 9,500원에서 이 부근을 쉽게 돌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본격적인 매물은 또 13,000원대, 14,000원대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의외로 이 에너토크 쪽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는 것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 에너토크에 대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니까 회사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내실이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 감사 보고서인데요. 이 중소형주 치고는 자본금이 납입 자본금이 48억인데 유보돼 있는 그 자본 총계 이게 400억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죠. 부채도 54억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실이 상당히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작년도에도 보면 매출액이 해마다 220억, 230억 정도 안정적인 매출에 꾸준히 한 5억씩
이렇게 그 단기 순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 아주 양호한 중소형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도 한번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내일 정도에서 오늘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상한가 쳤던 이런 종목들이 그 시초가에 한 5% 정도에서 출발을 하면서 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가 이 여부를 잘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동시호가에 그렇게 강하게 붙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한 5% 정도 범위에서는 시초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교적 그 중소형주 쪽의 탄력이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원전 관련주도 최근에 이 테마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오늘 또 우리는 그 장세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지만은 지금 해외 시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상당히 의외의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재료가 있는 이제 당분간은 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대선 테마주들도 이렇다 할 지금 그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리비안에 대한 관련주들도 지금 며칠간 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약간 좀 피로감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SMR,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소형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런 종목들 관심 잘 가지시고 투자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